더민주가요, 선거 연령이 지금 19세인데 18세로 인하하자면서 한 살 낮추자면서, 그러면 노동관계법이나 경제관련 활성화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요,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더민주가 18세로 낮추자 이야기했을 때는 뭐 연기하자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여권에서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을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해줄 수는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좀 비쳤습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이것이 무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새정년이, 아니 더민주가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왜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노동개혁법이나 경제활성화법을 나이를 한 살 낮춰서 투표하게 하면 해줄 것처럼 연계를 했을까요? 자, 지금 18세 인구는 전체 유권자 수의 1.6%인데요. 이 중에서 정확하게 인구 숫자는 65만 2,702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0만 명이 고등학생이라는 겁니다. 18세 중에. 만 18세 중에. 자, 근데 이 세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 물으면 68%가 부정, 15%만이 잘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령이 하나 추가가 되면 문재인 대표나 더민주로서는 내년 대선 그리고 올 총선에서 한마디로 수십만 표가 더 생기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안을 했겠죠. 자, 문재인 대표는 올 총선부터 적용을 해서 하자, 그러면 나머지 통과시켜줄게. 김무성 대표는 다음 선거부터 시행 검토 이러는데요. 저는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노동관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경제활성화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 선거 연령 인하는 안 된다고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 3학년을 투표를 하게끔 하면 그때부터 아마 고등학생들이 정치판에 엄청나게 휩쓸려 들어갈 겁니다. 뭐 고등학생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들이 우죽순으로 생길 거고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요, 적어도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주는데, 적어도 사회적으로 어른이라고 공감하는 수준이 되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세에서 19세로 내려간 부분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순간 꽃감이 먹기가 달다고 이런 걸 해주겠다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처럼, 실제 또 한때는 받아들일 것처럼, 안 그러면 이번 말고 다음 선거부터 하면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여권의 지도부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아예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민이 굶어 죽더라도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죠. 도대체 선거 연령 인하와 노동관계법과 경제활성화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엮을 걸 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권 지도부는 제정신입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지역구에 후보를 정할 때 국민당원 두 부류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5대5로 하든 조금 바뀌든 그렇게 정하겠다고 합니다. 뭐 친박 일부에서는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 서로 간에 오차가 거의 벌어지지 않았을 때 1, 2위 간에만 한다. 즉 현역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친박이고 비박이고 할 것 없이 현역인 자신들한테 유리한 데서는 둘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당원 맹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주소가 뭐고, 전화번호가 집전화는 뭐고, 핸드폰은 뭐고 하고, 당원들,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역이 영등포 만약에 을이라고 하면 영등포 을 당원 보통 뭐 한 6, 7천 명에서 10,000명쯤 됩니다. 선거 때 하도 끌어넣었어요. 근데 이 당원 명부를 당협위원장, 현역들은 다 당협위원장이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 즉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위원장들도 다 당협위원장입니다.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만 이 명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양천갑에는 이 10,000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명부가 유출되다 보니까 그 A 후보가 하면 그걸 갖다가 빼가지고 글로 문자를 발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명부를 이용해서 문자 한 번 보냈는데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다양한 경로로 이런 걸 확보하게 되었다 하니까 양천갑 당협은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당협위원장, 즉 현역 의원들만 당원 명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누가 당원이고 누가 아닌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주소,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나 우편물 등을 발송하고 접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만약에 한다면 현재대로 당원 50, 국민 50, 그 당원 50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존에 뛰고 있는 기득권들인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새누리당 어떤 지역구에서 뛴다 하더라도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이종철 씨 불러다가 한번 했지만 뭐냐, 행사 다니고 악수하고 다닌다. 그것밖에 못해요. 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어느 선거구인지도 모르고 뛰는 사람도 있고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다가 당원 명부는 자기들끼리만 보고 그걸 갖고 여론조사하겠다. 기가 찬 일입니다. 새누리당 당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해서 아무에게나 당원 개인 정보를 줄 수 없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는 뭐 보수혁신위원회라고 김문수 위원장이 있었죠.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 4월에 당협위원장은 총선에 출마를 하면 선거일 6개월 전에 지금 선거가요 100일 남았는데 6개월 전이니까 벌써 한 9월달쯤에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싸워야 된다. 그거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르는 선거가 어떻게 공정한 선거라고 풀뿌리 민주주의니 오픈 프라이머리니 안심번호 무슨 국민 공천이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새누리당 눈 가리고 아웅 합니까? 제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라면 정말 이거 소송 내겠습니다. 기가 찹니다.